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가 이제 GTC 2025를 개최를 하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엔비디아가 행사를 개최한다라고 하면 다 이 VGA만 봤단 말이에요. 그래픽 카드만 보고 얼마나 이제 성능 좋은 게임을 구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만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시선이 달라져서 차세대 HBM, 거기에 스로캠,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지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선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데 이것들 또한 게임을 할 때 도움이 된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주말에는 좀 편안하게 너무 이제 머리 많이 쓰지 마시고 주중에 고민 많이 하셨으니까 쉬면서 이제 게임 관련주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게임 관련주 제가 4종목 정말 심사숙고해서 가져왔는데 여기 담지 못한 종목들도 너무 많아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4종목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면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게임주 안에서 해법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 득점 낼 수 있는 안타, 2루타, 3루타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종목 안타 종목으로는 오늘 크래프톤을 꼽아주셨습니다. 엔비디아와 이제 손을 잡고 기술 개발을 한 바 있기도 한데 크래프톤을 안타 종목으로 꼽아주신 이유 궁금하네요. 네, 여러분들도 뭐 안타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안정적인 종목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겠죠? 그 안정적인 종목 하면은 시가총액이랑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시가총액 그리고 현재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뭐 성장성 모두 통틀었을 때 가장 편안한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과거에는 이 위치를 NC소프트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뭐 기존에 있던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넥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률형 게임 쪽으로 문제가 많았고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NC소프트를 먹여 살렸던 뭐 린저씨들과의 좀 약간 안 좋은 분쟁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죠. 대응이 안 좋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두 기업들보다는 지금은 크래프톤이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 됐습니다. 이 펍지에서 나온 이 배틀그라운드 IP가 글로벌 시장을 강타하고 있으면서 PC로 시작해서 모바일까지도 완벽하게 적응을 해나가면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7주년이 넘었다라고 들었는데요.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지인들끼리 모여서도 하시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배틀그라운드의 IP를 보유하고 있는 크래프톤, 뭐 다크앤다커나 이제 인조이 같은 이런 추가 성장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차기작들 굉장히 자회사가 많습니다. 이쪽에서 차기작을 계속 쏟아낼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보시면서 아 적어도 기본은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한알령 해제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게임주를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눈치채셨을 거예요. 제가 엔터나 콘텐츠는 계속 말씀드리면서 게임주를 자꾸 빼먹고 있는데 일부러 빼먹는 겁니다. 게임주가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번 우려감이 나왔던 적이 있는데 중국이랑 인도랑 이제 사이가 안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나 이런 부분이 인도에 출시가 돼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 퍼블리싱을 텐센트가 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죠. 얼마 전에 디어유나 이런 부분 말씀드릴 때도 텐센트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자, 텐센트가 퍼블리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인도에서 불매운동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한알령이 지금 해제되는 순간 텐센트가 더욱더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리고 중국에서 우리나라 게임들 다 받아들이진 않더라도 이 크래프톤과는 계속 협업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생각하면 한알령 수혜주도로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면서 그리고 성장성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알령 해제 수혜의 기대감까지 있는 크래프톤 안타 종목으로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크래프톤을 오늘의 안타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배틀그라운드 IP가 워낙에 강력한 만큼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으로도 선장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2루타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래곤 플라이 살펴보겠습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감 관련해서 소식 올라오고 있던데 2루타 종목으로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까지. 제가 최근에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나오는 종목들이 가장 뭐 주가 상승이 좀 탄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좀 우려감은 있습니다. 그동안 뭐 스페셜 포스라는 이제 FPS 게임 쪽으로 해서 뭐 우리나라 시장을 강타하고 중국에서도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차기작들이 그렇게까지 좀 이제 뒤를 이을 정도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가도 사실 동전주까지 갔다가 이제 쓱쓱 올라오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작 게임 방금 말씀하신 이런 신작 게임들 출시하는데 일본까지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국내 출시한 것들 뭐 예를 들면 어비스메이트 같은 경우도 일본에 출시하고 다운다운 타운 같은 경우도 출시하면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하고 스페셜 포스 IP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리마스터가 나온다라고 해요. 내년 상반기 정도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닝 시즌에 맞춰서 이제 어닝 시즌 끝나고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 나오는 종목들 쓱 줄 세워 보니까 이 종목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끌었었기 때문에 제가 한알령 말씀드릴 때 이 종목도 살짝 발 정도는 담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핵심까지는 아니어도 가능성은 있다. 게다가 신사업까지 진출을 했는데 이제 그 ADHD 쪽으로 해서 디지털 치료기기 이제 출시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쪽으로 신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죠. 자회사랑 협업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제가 볼 때는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이라 치고 빠지는 형식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드래곤플라이 스페셜 포스 리마스터 나올 때까지 내년까지 해서 중간중간에 눌림목 받고 아예 바닥권에 있을 때만 치고 빠지는 형식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트레이딩하기 아주 좋은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루타 종목은 트레이딩하기 좋은 종목으로 드래곤 플라이를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3루타 종목으로 자리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를 선정해 주셨는데 예전에 사실 붉은 사막으로 많이 거론이 됐는데 요즘에는 시장의 관심도가 예전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전히 좋은 종목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붉은 사막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검은 사막 IP를 통해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어떻게 보면 MMORPG 시장에서 우리나라 게임 중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후속작이 이제 부재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죠. 말씀하신 붉은 사막이 사실은 수년 전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계속 기대감을 모으고 홍보를 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이 유저분들께서 실망감을 많이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망감이 한 분기, 두 분기, 그리고 1년, 2년 이렇게 쌓이면서 피로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게 실적에도 반영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불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드디어 이제 뭐 붉은 사막을 출시할 시기가 다가온다라고 합니다. 올해 뭐 하반기 정도까지는 무조건 출시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랜만에 이제 지스타나 이런 쪽에도 어마어마하게 부스를 차지하면서 대공개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짝 적자 전환이 됐는데 적자 전환된 부분까지도 실적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니까 이런 부분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거에 도깨비라고 해서 우리가 메타버스 세계관 쪽으로 해서 도깨비를 출시한다라고 들은 지가 제가 듣기로는 한 5년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이쪽에 그 개발을 박차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붉은 사막이 먼저 나오고 나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붉은 사막이 이제 정말로 출시된다라는 걸 믿을 수가 있는 게 이쪽 개발팀에서 일부가 도깨비 플랜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붉은 사막이 출시되는 거 이제 더 이상 밀린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깨비 쪽부터 해가지고 이제 플랜 뭐 H나 여러 가지 후속작을 개발하는데 이제 속도를 박차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좀 어려웠던 구간을 이제 다시 한번 이겨내고 비상하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3루타 종목은 호타준족이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은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었는데 그 모래주머니가 바로 지연되고 있던 붉은 사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모래주머니를 털어내고 점프를 멋지게 할 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3kg, 5kg짜리 모래주머니를 달고 다니다가 이거를 풀어내고 잠깐 쉬었다가 뛴다라고 하면 얼마나 몸이 가볍겠습니까?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 충분히 있는 종목이니까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3루타, 호타준족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편안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붉은 사막이 늦어도 올해 4분기에는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붉은 사막의 출시와 함께 실적 상승도 깨할 수 있을지 주가도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전에서 오늘의 3가지 종목 먼저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우리 말로 없는 종목들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잠깐 체크해 보고 가겠습니다.
네, 말로 없는 종목들. 자, 3월까지 해가지고 뭐 1차 목표치 이제 도달하는 종목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달성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장이 안 좋아서 되겠느냐 이제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직 절반밖에 안 왔습니다. 절반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안 좋은 시장에서도 1차 목표치 달성하는 종목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보시고 사실은 제일 아쉬운 점은 1차 목표치 약간 모자라고 밀리는 종목, 말로 없는 약간 모자라고 밀리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뭐 보름 안에 해결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보름 안이 아니더라도 4월로 좀 밀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권까지 도달한다라는 거, 원하는 수익률을 얻어간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어려운 시장을 수익 나는 종목들이 존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계좌를 잘 방어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달려나가고 있던 하나오션 지금 휴식 취하면서 이제 횡보하고 하는 부분들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제주반도체는 이제 다시 한번 달릴 준비가 돼 있고 SK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원익홀딩스나 이런 종목들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범양건영이 조금 밀리긴 했는데 이 종목도 오히려 이러면은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휴전의 모멘텀까지 나올 테니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페이지도 대부분이 이제 말로 없는 딱지를 이제 붙여가고 있는데요. 테크잉이 어떻게 보면 또 못 나뉘면서 계륵인 것 같기도 합니다. 106%가 돼야지 말로 없는 딱지가 붙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수익률을 2배 가까이 올려야 되는데 되겠느냐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나 이런 AI 관련주들 제가 사실은 오늘도 이제 어제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소개를 해드릴 타이밍이 이제 다가왔는데 다른 섹터에 자꾸 밀려가지고 못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 정도에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이제 AI 관련주나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유리기판이나 이런 쪽을 언급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위표 앞으로도 계속 갱신해 나가면서 멋있는 수익 안겨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말로 없는 종목들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 언급해주신 뭐 로봇 섹터라던가 또 창투사 쪽도 오늘 증시에서 또 시세 잘 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섹터도 종목도 잘 선별해주시는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든든한 만홈런 시간. 오늘의 게임주 안에서의 하이라이트 종목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선택을 해보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위메이드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의외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24만 원대에서 위믹스 사태 이후로 쭉 내려와서 지금 3만 원 초반을 이제 넘나들고 있다 보니까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 너무나도 괴로우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을 내가 매수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업 위기에 우리 회장님이 복귀를 하셨고요. 자, 레전드 오브 이미르 출시 기대감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에 어마어마하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과거에 했던 이 IP들 블록체인으로 출시하면서 이제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첨단 산업을 좀 앞서 나가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한령 해제 기대감 과거 열혈 강호 시절부터 해가지고 중국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기업입니다. 중국인들이 이 위메이드의 게임을 좋아한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은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으로 넘어가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1,500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구간 너무 좋아요. 3만 원에서 31,500원 사이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치는 10,000원 단위로 4만 원, 2차 목표치는 5만 원 이렇게 10,0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여기 오타가 있었는지 이제 17,500원이라고 돼 있었던 것 같은데 27,500원입니다. 17,500원이라고 해도 사실 손절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싼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면 되는 구간이니까요. 한한령 해제 기대감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위메이드 집중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창업주의 이제 기대감까지 모아서 앞으로 비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게임주 안에서 하이라이트 종목은 위메이드로 꼽아봤고요. 한한령 해제 테마 안에서 조금 부진했었던 이 게임주가 이제 앞으로는 더 훨훨 날아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만홈런에 도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